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1%대 저금리 시대가 7년여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. 과연 한국은행의 기대대로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평론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솟고 있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? 그렇죠.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요,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 시중에 돌고 있는 돈들이 내가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저 이자를 먹으러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는 효과가 있겠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를 꺾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현재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네. 앞으로 1년 뒤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경제 주체들의 그 기대 인플레가 훨씬 중요하거든요. 만에 하나 기대 인플레를 못 꺾으면 어떤 요인들이 유가가 잡히더라 하더라도 또 오릅니다. 물가는. 내가 이미 좀 월급 좀 더 받아야 되겠지. 이거 가격 좀 더 올라야 되겠지. 그래서 기준금리를 세게 올리게 될 경우에 현재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그런 효과도 함께 있습니다. 그런 점들이 작용을 하는 거군요. 지금 달러가 초강세인 상황인데 우리 경제에 타격을 좀 많이 주고 있잖아요. 기준금리를 올리면 치솟고 있는 환율도 잡을 수 있나요? 그렇죠. 이 기준금리는 또 해당 국가의 돈의 몸값이다.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돈은 0.5%포인트 이자를 더 주는 곳으로 가잖아요. 근데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뭐 기준금리가 10%인데 경제도 괜찮다 하면 돈은 그리로 가죠. 네. 그러면 그 돈을 더 많이 찾겠죠. 그럼 몸값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리의 기준금리를 높였다면 우리의 이자율이 올라가서 사람들, 이 돈들의 원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를 유발시키는 또 그런 효과도 함께 나오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물가뿐 아니라 환율에도 환율도, 그런 영향을 네. 미치는군요. 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빅스텝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빅스텝을 이렇게 단행한 거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인 거죠? 실은 어제 0.5%포인트라는 빅스텝을 밟았지만 네. 실은 시장에서는 그 직전까지도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. 못할 수도 있다. 0.5를 못 올리고 0.25%밖에 못 올린다. 왜냐? 이 결국 경기에 대한 문제거든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뭐 지금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한국 경제는 뚜렷한 뭐 경제가 탄탄하다는 신호를 못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. 실은 세상에서는 0.5를 못 올리면은 그 정도로 한국 경제가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0.5를 올렸고요.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한국 경제가 0.5%포인트 인상, 빅스텝을 밟을 정도는 되는구나라는 그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일단 어제 하루는 주식시장은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. 일단은 확실하다는 신호 때문에 네. 반등을 한 거군요. 근데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 대출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이나 또 빚을 내 가지고 뭐 집을 사거나 한 영끌족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는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? 맞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창용 이제 한은 총재가 이 빅스텝에 있어서 굉장히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가 했는데요.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. 현재 가계부채가 거의 1,900조에 육박하고요. 네. 뭐 기업부채 2,000조에 소상공인 부채도 코로나19 동안에 한 200조가 순간적으로 3년간 늘지 않았었습니까?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가 따라 올라가고요. 이 엄청난 빚 부담, 대출 원리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가계 소비 지출을 줄이겠죠. 그럼 네. 경기는 또 망가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도 있고 대출자들, 특히 최근에 영끌족들이 많은데 정말로 힘든 나날이 시작되는 겁니다. 이것은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시작했던 금리 인상의 또 다른 이면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네. 지금 의도대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지금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네.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전망 좀 해주시죠.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요. 미국의 어젯밤이죠. 발표됐던 네.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 9.1%입니다. 그렇게 되니까 시장은 0.75가 아니라 1%포인트 인상도 지금 이야기가 들썩들썩 나오고 있거든요. 캐나다는 실질적으로 어젯밤에 1%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. 네.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또 달려버리면 한미 금리 역전 때문에 우리도 또 기준금리를 더 세게 올려야 되고요. 이런 기준금리 인상 경쟁이
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기는 타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선 미국의 행보를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과연 미국의 주식시장 또 달러 그다음에 연준이 과연 이번에 나온 이 9.1%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다음 달 우리 한국은행 또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뒤따라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.